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북구 3선거구 문상필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시정 질의를 준비하면서 공동체, 평등, 미래라는 화두를 두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광주는 과연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할 것인지, 광주의 청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지역사회 공동체는 민족 공동체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것인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광주는 평화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지역의 공동체를 위해서 자치구의 재원조정 교부금과 인사교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청년이 미래인데 청년에게는 뭘 준비해야 되는 것인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민선 6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광주의 민주인권 평화라고 하는 평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평화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광주시장의 공약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시점은 광주가 평화를 이야기할 때 같습니다. 광주는 왜 평화를 이야기해야 되는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광주이기 때문에, 윤장현 시장이기 때문에 17개 시도지사에 함께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선언을 광주에서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광주가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앞으로 활성화를 띌 것 같습니다. 그간에는 인도적 차원에서나 또한 시혜적 차원에서 퍼주기를 했다고 합니다만, 광주도 살고 서로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에너지이지요. 하나는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에는 광산업과 광주가 잘할 수 있는 에너지 사업의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근방에는 한전이 와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한전과 연계해서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방법을 찾는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거창하게 신재생에너지 하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북측은 식량난과 에너지난에 급격하게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태양열 전지 같은 것을 광주하고 비슷한 북측의 마을에 제공하거나 또는 사업을 하면서 광주의 광산업과 한전이 연계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문화입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이 조만간에 개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광주 아시아문화전당이 아시아의 문화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개관을 앞두고 북한 공연단이 개관을 축하하는 공연을 한다고 하는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개관 이후에도 북한 미술품이나 작품들이 전시된다면, 때로는 북한 작품 전시 주간을 만들어서 전시가 된다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두 가지 어려움은 있겠죠. 첫째는 정부가 승인해야 할 것이고, 둘째는 북측이 인정해야 되겠죠. 둘 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준비하자는 것이지요.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미래는 열려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제안하고 논의하기 위해서 저는 윤장현 광주시장이 북측을 방북할 수 있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승인을 얻고 북측에 가서 이런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시 6기 시정의 공약 중에 평화도시 조성과 평화도시 연구소, 평화연구소 설치 공약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가 봐보시죠. 가려져 있습니다. 인권에 가려져 있고 민주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평화도시 광주에 대한 미래 비전을 설계하고 준비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화통일에 대한 교육 조례가, 지원 조례가 생겼습니다만 활발하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걸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있긴 합니다만 미약하게 되고 있습니다. 왜 광주는 평화인가? 왜 광주는 민주인권인가? 그걸 총칭해서 광주 6기 시정의 공동체는 6개 과제마다 왜 공동체가 들어가 있는가? 광주 정신은 왜 공동체인가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학생들과 공무원들에게 가르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미래의 자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청과 교육청 그리고 평생교육원이 광주 정신은 공주도 정신인데 민주인권 평화에 대한 연구가 되고 이것이 학문화되고 이것이 교육의 지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새로 생긴 광주발전연구원에 전문 연구 인력이 1명 정도는 있어서 최소한 광주시장이 공약으로 했던 평화연구소는 못할지라도 1명의 연구원 정도는 있어서 이걸 연구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10년 전에는요, 대북 협력을 하기 위한 시스템이 한때는 만들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와 우리 민족 서로 돕기위해서 대북 경제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 번도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광주에서 대북 경제 협력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에 대한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주의 유명한 기업 중에 하나가 개성공단에 있고 광주에서 특화시킬 수 있는 무언 하나가 경쟁력의 중심이 된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준비하자는 것이죠. 이런 걸 위해서 전반적으로 평화 통일 조성 분위기를 좀 만들기도 하고 또한 아젠다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광주광역시에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이 40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간 1억씩 조성되었습니다. 그전에는 5억씩 됐습니다. 몇 가지 사업으로는 쓰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쓰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협력기금이 확대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꼭 이자분에 대해서 또한 그 사업을 직접 교류사업에 대해서만 쓸 것이 아니라 평화통일 분위기를 조성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함께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평화도시를 위한 재헌에 왜 광주에서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것인가? 말씀 안 들어 잘할 것 같습니다. 광주이기 때문이지요. 더구나 윤장현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주이고 윤장현이기 때문에 기대가 높고 요구가 크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해보는 것입니다. 다른 광역시도에 또는 윤장현 시장이 아니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고민입니다. 자치구 재원 조정 교부금 문제입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광주가 갈수록 어렵습니다. 이유는 2005년도에 사회복지 정책 사업이 전부 다 이 지방으로 이양되었습니다. 68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할 일을 지방정부에 넘기면서 국가는 역할을 많이 하지 않고 지방에 넘기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사회복지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는데 예산은 없기 때문이지요. 이랬기 때문에 이번엔 중앙정부에서는 9월 30일 날 지방교부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한답니다. 그래서 복지비와 부동산 교부세를 장기적으로는 30%에서 35%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제 광주시도 답을 내놔야 되겠지요. 자치구에 답을 내놔야 합니다. 자치구의 어려운 문제의 재정 파탄이 광주시로 그대로 오기 때문에 광주시의 문제가 그대로 중앙정부로 가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답을 내놨던 것이지요. 광주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는 이 지점에서 지방자치구에 주는 재원조정 거부금에 대한 문제를 재점검해봐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준거 지침에 12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면적 중심입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특광역시 중에서 우리 시처럼 면적을 중심으로 많이 두고 재원조정금을 배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가장 근거리에 있는 우리하고 비슷한 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수와 사회복지에 대한 해결에 대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좀 바뀌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저를 좀 변화해야 됩니다. 이걸 위한 전반적인 영역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재원조정 교부금도 조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광주시는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재원조정 교부금이 비율이 말입니다. 지금은 23%입니다. 그러나 광주시의 자치구가 사회복지에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64% 정도 됩니다. 북구는 72% 정도 됩니다. 그리고 광주시의 5개구 자치구 중에서 전국적으로 비교하면 자치사업 비중이 가장 낮습니다. 그만큼 열악하다는 것이죠.
광주시도 어렵기 때문에 자치구의 재원조정급여 비율을 높이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불만과 반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구의 문제를 파탄 직면에까지 갈 수 있도록 놔두는 것은 상생협력 차원에서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고민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와 구의 인사교류를 원할 것입니다.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난해 시정질문을 할 때 이 자리에서 자치구에 대한 인사교류를 확대하자. 그리고 여러 가지 방안을 좀 세워야겠다. 대책을 세워주시라고 요구했을 때 광주시의 해당 국장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새로운 시장이 오셨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의 마인드에 맞게 잘 조정하겠습니다.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올해 1월 26일부터 이후로 실무협의와 인사교류 협의회를 5번 이상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작년 것보다, 그러니까 5기 인사교류 협의회보다 훨씬 더 후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과는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기술직을 승진하게 하는 것 4급을. 두 번째로는 신규 공무원을 교육시켜서 배정하는 것. 그리고 자치구에서 1년 이상 근무하게 하는 규정은 삭제했습니다. 나머지는 축소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광주시장과 5개구 자치구청장이 이 협약에 대해서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침처럼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110조 사항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시군구의 부구청장은 자치구청장이 임명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광주시는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광역시도도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관례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원래는 구청장이 임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명할 요인이 없거나 또는 없으면 그렇게 하다 할지라도 그럴 상황이 되거나 조건이 되면 윤장현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부구청장은 종교 최초로 구청장이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부구청장을 광주시에서 파견할 때, 인사교류할 때 5급 사무관을 6개월에 한 번씩 순번을 돌려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1:1 교류와도 맞지 않고 지역상과도 맞지 않습니다. 희소직렬 문제는 어떨 것 같습니까? 희소직렬 문제는 6개의 직렬이 있습니다. 사서, 녹지, 수의, 식품위생, 약무통신 등. 그러나 지난 3년간 쉬운 3건 있었습니다. 사서가 7건 있었습니다. 몇 개의 희소직렬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협약 때에는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사서 직렬만 하는 걸로 하고. 왜 소수직렬이 안 가려고 할까요? 동의를 찾기 어려워서 그런답니다. 방법을 찾지 않습니다. 기존 방침을 믿고 갔던 인사교류 했던 소수직렬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왜 소수직렬만 희소직렬만 한다고 하면서 그나마 있었던 6개 직렬을 하나로 줄여버린 것입니까? 다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직렬이 또한 소수직렬뿐만 아니라 전 직렬이 할 수 있도록 또한 대상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필요하다면 인센티브를 도입해서라도 인사교류 협의는 다시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광주시가 인사교류를 하는데 시장과 구청장이 사인하지 않는 인사지침 형식의 이 협약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저는 부끄럽습니다. 네 번째 고민입니다. 청년들에 대한 정책과 일자리 문제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헬조선, 지옥불반도 또는 흑수저,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게 지옥 같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사회가 불공정하고 불평등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절망 어린 단어들이 나온 것이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광주시에서는 윤장현 시장님께서 야심차게 전국에서는 최초로 청년인재 육성과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아주 야심차게 만든 시장의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1년간의 과정을 지나쳐본 결과 그 과정에 야심참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1년의 성과로 평가하기는 이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속도의 문제는 저는 아닙니다. 방향의 문제인 것이죠. 청년인재 육성과의 개가 3개 있습니다. 청년 정책, 평생교육, 장애인재 육성. 장애인재 육성과 평생교육은 기존에 교육지원과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 정책은 대학생 학자금 지원이나 빚고월 장학재단 이런 업무를 합니다. 그런데 청년 정책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거나 청년 아카데미를 만들거나 청년 센터를 만들거나 청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하고 있거나 진행 중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한 명의 여성이 이 많은 업무를 야심차게 광주시장이 전국에서 최초로 청년인재 육성과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 중심의 사업을 혼자 하고 있죠. 이게 되게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방향도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청년 정책에 대한 제 고민, 그리고 일자리 정책관과 함께 종합적으로 광주시 청년 정책들이 컨트롤되거나 제어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입니다. 광주시에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몇 가지 지표 중에 청년 고용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활동 참여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경제활동 참가가 있습니다. 고용률은 5년간 하락했습니다. 고용 참여율 하락하고 있습니다. 비경제활동 인구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이 있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5년간 고용률이 하락하고 있고 경제활동 참여율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철저하게 점검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광역시 중에서 유일하게 광주만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면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그러면 그걸 점검하고 평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문제는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청년들의 취업 현황이 어떤 것이고 청년들이 요구하는 수요는 무엇이고 청년들이 지금 이 지점에서 어떤 것을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당연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점은 광주의 종합적인 청년에 대한 문제를 다시 재점검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둥굽은 소나무가 고향을 지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문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특성화고등학교 문제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광주의 산업을 지키고 광주의 중심 버팀목이 될 인재들은 특성화고등학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 나가고 유능한 또는 좋은 고등학교에는 지원합니다만 우리 광주시에는 특성화고등학교 지원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지원 조례 같은 것도 좀 만들어지고 다시 한번 학생들, 청년들 중에서 좀 더 소외되고 밑에 있는 근본적인 근간을 흔들어서 고민해보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시정준비를 준비하면서 왜 공동체와 평등과 미래에 대한 고민을 했을까? 저는 광주이기 때문에 더구나 윤장현 시장이기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윤장현의 시장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있기 때문이지요. 윤장현 시장의 시정 성과는 고스란히 광주의 미래와
공동체의 동력으로 자리할 것이고, 저는 그 지점에서 광주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주가 지역 공동체를 만들고 힘을 모은다면 중요하게 민족 공동체의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중심에 광주가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세 가지의 중심 화두를 생각하면서 시정기를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